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학습, 방역 등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격 수업이 장기화로 인해서 학력 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2021학년도 3월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담임 책임 지도로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이란 초등학생들이 기본 학력과 독서 역량, 관계 형성 및 정서 등을 지원해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해력과 수리력 중심이 기본학습 역량을 강화해 학력 격차 해소를 도모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담임과 교과전담 교사의 책임 지도로 운영이 됩니다. 기본 학력 학업 성취와 교과학습 진단 평가 결과, 그리고 독서 역량, 정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비롯해 담임 추천 학생, 희망 학생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운영 방법은 코로나19에서도 대면 지도 원칙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급 단위 소규모로 편성하되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급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주당 2시간 이상 운영됩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 담임이 기본 학력 진단, 관계 형성, 정서 등 학생 실체를 파악해 지원 반응을 모색하게 됩니다. 2단계는 정규 수업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1단계의 진단과 실태를 반영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고려하며 지도하되 필요시 보조 강사와 협력 수업을 병력하게 됩니다. 3단계는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 사전 단계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학생 진단 및 실태 파악 결과를 반영해 학생 맞춤형으로 구성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독서교육, 정서지원과 상담 등의 영역 중에서 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교재는 문해력과 수력 중심이 기본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청 개발 자료, 교과 연계 도서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도교육청이 개발한 국어과와 영어과의 체계적으로 배우는 읽기 쓰기 100단계를 비롯해 수학과의 수화 연산 내용 체계도와 수개념 형성 및 기초계산 지도 전략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지원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 격차 해소를 지원하게 됩니다. 학력 격차 해소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담임 및 교과 담당 교사의 추천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문해력과 수리력은 모든 학습이 바탕이 됩니다. 이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본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학력 격차를 해소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담임과 교과 담임 교사가 책임 있게 학생들을 지도하며 기초 기본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방역과 학력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출발할 때 학력 격차를 위한 프로그램 이름을 뛰놀담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내부에서 검토와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뛰놀담이라는 용어를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프로그램 이름을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방과 후 강사들하고 지금 그 협의한 내용들은 그 구체적으로 뭐 이제 협약서로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방과후 그 강사들이 요구를 저희들이 듣고 학교에다 한 내용인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 수요가 있으면 추가 수요를 조사해 달라.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도교육청에서 방과후를 제한하지 말아 달라, 뭐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도 학교에서 추가 수요를 받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 때문에 학교에서 뭐 못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추가 수요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학력 격차 프로그램과 별도로 학교에서 만약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다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이제 그 학교에다 수요를 이제 조사를 내십시오 한 상태여서 저희들이 뭐 지금 단정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이야기하기는 이제 옳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것은 이제 알려드릴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신명 관련해서 여쭤보셨으니까 그냥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신명 미만 운영하는 게 뭐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학교 확인하셨다면. 그래서 뭐 저희들 기준이 처음부터도 말씀드렸듯이 뭐 10명 이하는 뭐 폐강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학력 격차 예방이라든지 또 학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방과후는 뭐 느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에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 못한 학교는 이번 기회에 추가 그 방과후 수요를 이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학교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기초 학력 그 보장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앞전에도 쭉 있었던 것이고, 지금 기자분 말씀하시는 게 혹시 방과후에 따로 학력 격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라면, 작년 후반기에도 사실은 이제 이 학력 격차 문제가 작년 그 원격 수업이 지속되면서 등교를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교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미 학교에 이제 돈은 나가 있었는데 등교하지 못하거나 해서 방과후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예산을 통해서 교과 방과후를 할 수 있고, 그 교과 방과후에는 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했었는데, 별도로 지금처럼 뭐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뭐 프로그램 지원에 별도의 명목 갖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방과후라고 그냥 이제 통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구분하면 교과 방과후, 문예체 방과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학교에다 예산을 지급하면 학교에서는 학생 수요를 받아서 교과 방과후와 문예체 방과후를 그 구분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이제 아시다시피 방과후 예산을 다 소진 못하는 학교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서 2학기 때 교과 방과후 중에 학력 격차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따로 그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예산을 따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동안 방과후 한 결과는 2월 달에 저희들이 그 전체 실적을 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그럼 아마 저희들이 받게 되면 작년 동안에 문예체 방과후는 얼마나 했고 교과 방과후는 얼마나 했고 하는 것은 2월 말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3월에 계획을 세워서 거의 1년을 가게 됩니다. 어떤 건 이제 2학기 건 2학기 초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통상 3월이나 2월에 계획 세워서 거의 1년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력 격차 해소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학력 격차 할 수 있는 그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2학기 중간에 통상적인 그 방과후는 연초에 학기 초에 하지만 그 학교 계획에 따라서 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내 쭉 진행된 학교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학력 격차를 위해서 뭐 이제 선생님들 동원해서 교과 방과후 학교도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전한 게 아니라 이 사용한 예산이라든지 결과는 2월 말까지 저희들 이제 방과후 전체 사업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원격 수업이 전환이 돼서 등교가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급당 이제 시수들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수를 학교에다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제시된 기준 시수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협의한 시수를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하기 위한 등교는 언제든지 허용을 할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한꺼번에 모아놔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학급별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저희들 학급 편성을 10명 이하라고 제시를 했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 단계라든지 방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면 지도로 학생들이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또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선생님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이러한 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 강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고등학교는 기존에 실시되었던 교과 방과 프로그램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초등학교는 영역이 다양합니다. 기본 학력 향상을 위한 국어, 영어, 수학뿐만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끼리 잘 만나지 못하고 선생님들과 만날 기회가 적어진 학생들이 사회성이라든지 관계 형성 또는 정서 이런 쪽까지 그리고 독서 역량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 방과 프로그램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 보충 수업은 어쨌든 일률적으로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은 대상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수준을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 운영이 대상이 될 겁니다. 물론 중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중고등학교에는 이제 별도로 교과 방과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프로그램은 대상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